안녕하세요. 경제라이다입니다. 매주 주말에 다음 주 전망과 전략, 그리고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주간 전망대 컨텐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9월 FOMC의 금리 결정을 미리 유추할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었습니다. 파월은 확실한 방향성을 얘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확실하게 목표한 구간까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왔다면서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는 향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언급했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이제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했고, 시장은 이를 두고 고용 데이터가 예상보다 안 좋을 경우 50bp 인하까지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부터 미국 러셀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금요일 종가가 무려 3.5% 상승하면서 향후 나스닥보다 러셀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왔습니다. 러셀은 초반부터 장마감까지 꾸준한 상승을 유지했고, 반대로 나스닥은 잭슨홀 미팅이 끝난 직후 큰 변동성이 있었으며 저 음봉 하나가 무려 마이너스 1.45%일 정도로 큰 매도세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어느 정도 추가 반등에는 성공한 모습입니다. 나스닥이 저렇게 차익 실현을 받는 시간, 러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큰 상승을 유지했는데요. 나스닥에서 차익 실현을 한 물량들이 러셀로 유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도 나스닥 대비 러셀이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나스닥은 28일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운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재 미국 AI 반도체 섹터 중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엔비디아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엔비디아 실적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뜻인데, 과연 28일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 움직임이 없을까? 여기서 더 나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논점들이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스닥보단 러셀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국은 SK하이닉스가 한국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다른 소부장 기업들의 추세는 회복되지 못했는데요. 하이닉스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차익 실현의 우려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역시 지수는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러나 미국 러셀이 급등한 것을 본다면 한국도 제약 바이오가 상승하면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라이다는 계속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는데요. 유한양행 역시 밀리면 사야 한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엄청난 호재에도 불구하고 발표 당일 크게 하락했던 유한양행이 이틀 뒤 바로 고점을 회복하면서 바이오 전체의 투심을 회복하게 만들었고,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ST팜 같은 중소형 바이오 종목들도 강세를 보이고, 알테오젠, 녹십자, 동아ST 같은 종목들도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바이오 중심의 시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주말 사이에 있었던 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 소속 그룹인 BTS의 슈가가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다가 발각돼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진술을 했으나 밝혀진 바로는 알코올 농도가 0.227%로 만취 상태이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높은 수치임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하이브는 방시혁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형 레이블로서 경영 능력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터 섹터가 반등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가 하나둘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엔터 섹터는 테디의 새로운 여자 아이돌을 기대하고 있으며 카카오의 손을 벗어나게 될 SM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엔터 업종의 최선호주는 YG 엔터테인먼트와 SM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정학적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잠잠했던 공백기를 깨고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두 외교관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서로 중개자를 통해 메시지를 교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주고받은 포격을 끝으로 전면전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뉴스가 증시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려워 보입니다. 전기차 산업이 캐즘 현상과 함께 최근 있었던 화재까지 이어지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에코프로 회장의 석방과 함께 기대감을 갖던 전기차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반대로 유럽과 일본은 막대한 자금으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그룹도 중국의 대규모 투자를 감행했고, 일본의 혼다는 2030년까지 전기차 전환으로 10조엔, 하나로 92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2차 전지는 구조 조정이 진행 중이며 25년부턴 분위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 보유자분들은 매도보단 언더슈팅이 나올 때 비중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전략을 권해봅니다. 미국의 선거가 계속해서 박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두 후보의 테마주들도 막상막하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화당의 대표적인 테마 ETF인 포인트브리지 ETF는 3개월 수익률이 6%, 민주당의 ETF인 데모크래틱 ETF는 3개월 수익률이 6%로 서로 비슷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금융과 제약바이오가 수혜를,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건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경제라이다는 해리스가 시장엔 좀 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리스는 바이든보다 훨씬 진보적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9월 토론회 이후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미국 대선에 따른 포지션을 잡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에 있었던 미국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의 인터뷰를 보면서 당시 시장 움직임을 설명해드리면서 향후 어떤 전략이 좋을지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주말 사이에 있던 몇몇 뉴스를 해석하고 소개해드렸는데요. 경제라이다는 매주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가져와 이를 투자 아이디어로 연결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라이다는 개인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전략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경제라이다의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